예, 장관님 지금 답변하시고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. 예. 지금까지 은닉돼 있다가 유출되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증거로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기소 안 왔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2021년 그 당시에 사건을 처리했던 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사건을 이 증거만으로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?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관님 화면에 지금 제가 띄워뒀는데요. 정자동, 분당 정자동의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? 뉴스로 몇 번 봤습니다. 예. 이게 지금 2023년 1월 달에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2년이 지금 다 되어가는 사건이고요.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23년 6월 달에 관련돼 있는 황모 씨라는 사람의 자택과 성남시청까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. 그건 맞습니까?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. 예. 이 호텔이 그 정자동에 있는 아주 특급 호텔인데요. 그 분당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이재명 호텔 그래요.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시민들은. 2015년도에 베지츠 종합개발이라는 곳에서 그 성남시 시유지에다가 관광호텔을 지었는데 성남시로부터 아주 낮은 부지 대부이자를 적용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. 그 당시 그 개발 회사이던 베지츠 회사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의 대표가 황모 씨라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근이죠. 그리고 그 유명한 정진상의 측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호텔 유치 대부계약 검토 보고에다가 이렇게 직접 씁니다. 써가지고 부지 임대료를 공시 가격의 1.5%로 하라. 그 보이시든지 모르겠지만 우측에 있는 보고서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직접 이재명 지사가 당시 썼어요.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로 이렇게 딱 씁니다. 1000분지 15 이상, 처음에는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했다가 이상의라고 하는 걸 석자를 지우고 깨알같게도 삼자, 세자를 지웠다는 뜻이겠죠.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썼어요. 그러니까 이 대부료를 1000분지 15, 즉 1.5%로 하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였던 거죠. 그런데 당시에 지자체와 민간업체 사이의 적정 대부요율 수준은 5% 안팎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누가 봐도 1.5%면 상당한 특혜가 되는 거죠. 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호텔 부지가 예전에는 성남시에 있던 자보일드라고 하는 곳의 유휴 부지였던 것 같은데요. 이 호텔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민간업체가 주장을 했고요. 연구용역을 통해서. 이후에 2015년 1월 성남시는 베지츠라는 개발업체하고 정자동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요. 실제로 양측은 11월에 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때 그 PMG 플랜의 대표 황모 씨는 베지츠라고 하는 개발 회사의 지분 49%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고요. 그 황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베지츠의 대표를 지내고 관련성이 깊은 회사들이 호텔 개발 사업 연구 용역을 하고 또 해당 사업의 시행까지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 거죠. 이 외에도 자연 녹지 지역이던 사업 부지가 일반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고 하고요. 또 2015년 11월 대부 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 호텔 객실을 줄이고 관광 호텔 객실이 증가됐고
호텔의 연면적도 원래 4만 제곱미터 정도였는데 약 8만 제곱미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. 이런 호텔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. 고발을 했고 고발한 지 한 5개월 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감감무소식인 겁니다. 이 사건이 혹시 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까?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예, 아직 수사 중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장관님 우리 저 검사들이 4명이 지금 탄핵 발의가 돼가지고 사상 초유의 탄핵 조사 지금 청문회 막 열리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예. 그 탄핵 대상인 4명의 검사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민주당에서도 사실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게 공통점이죠. 그런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 발의를 하고 또 지난번 청문회처럼 검사들이 기소해서 1심에서 중형까지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한 말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검사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. 또 야당에서 뭐 법 왜곡죄라느니 이런 죄를 만들어서 겁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검사들이 이런 정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거나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?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상당한 심적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.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재판들에 묻혀가지고 정작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될 사건들이 묻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한 우려가 됩니다. 법무부 장관님이나 검찰총장께서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인에 대한 수사,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독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충분히 검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. 예,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에서 시작된 그 정치자금 사건, 지금 수원지검에 어제 고발을 한 상태고요. 또 코나이 사건, 오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중단 없는 지속적인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죄송하지만 장관으로서 위원님 질문에도 뭐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의원님들 주장은 자유롭게 하시고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팩트가 틀린 것은 좀 그런 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곽규택 의원님 말씀 중에 4명의 검사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. 그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민주당 의원들도 다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인정하는 의원들이 누구죠?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 4명을 탄핵한다라고 인정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까? 자, 그래서 유상범 간사님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발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주장인 거지. 민주당 의원이 곽규택 의원님이 그거 인정한 적 있습니까? 김영민 의원이 인정한 적 있습니까? 그거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인정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것은 주장일 뿐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한다라고 제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들어본 적은 없다. 그것은 주장일 뿐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곽규택 의원님 뭐 서운하지 않으시죠?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, 네, 질문해 주세요.